반갑습니다. 생계국평가다 신인상입니다. 네, 전일권입니다. 예,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바로 여기 토마토스쿨 전일학원 대표님 를 모셨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번에는 좀 수시와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입시와 수시에 좀 맞춰서 저희가 정밀 타격으로 하려고 예, 지금 원장님을 GP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제 2028 수능 개편안이 뭐 나온다고 확정되고 이제 시행되기도 전에 또 수능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얘기부터 제가 저 원장님이랑 좀 말씀을 나누고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이게 SBS가 특종이었어요. SBS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수능을 이원화해서 미국의 SAT처럼 SAT1은 아마 제가 볼 땐 국영수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는 기사에는 국어 수학만 나왔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SAT가 1600점 만점이잖아요. 800점, 800점 다 객관식이고 그런 형태로 만약에 영어가 포함되면 2400점짜리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예, 그냥 쉽게 말하면 SAT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주는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체제로 원이 하루 동안 보고요. 그 다음날 SAT2라고 해서 즉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의 선택 과목들을 골라가지고 이거는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으로 푸는 지금 전형적인 SAT2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국 SAT랑 거의 똑같은 모델로 국가 단위 표준화 시험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걸 이제 기사에서 공개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신 평가원 출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신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는데 그러면 이제 성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9등급제 내신이 도입이 된 거고 성적 부풀리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내신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절대평가는 더욱더 못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신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 있잖아요. 그 4번 시험을 모든 학교가 똑같은 문제로 보는 그야말로 평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까지 다 출제를 하고 채점도 다 하겠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라든지 아니면 뭐 점수 부풀리기 이걸 막겠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들은 학교들은 뭘 하냐? 학교들은 수행평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특은 평가로 쓸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세특을 쓰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말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SBS 기자가 아는 그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설립되고 이제 지금 현재 임명된 위원장은 이배용 위원장이라고 대기업 의장을 했고 그리고 이대 초대 훈련을 했던 보수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그리고 저 일을 맡았어요.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좀 큰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보니까 정부는 5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10년 이렇게 길게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내려다보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짜는 곳으로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아니고 거기에 소속한 몇몇 그쵸 전문위원들의 단톡방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포스팅을 보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논의된 바 없다. 그리고 아니 논의된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부가 뭘 아는 게 있겠냐라고 나와가지고 급히 번복을 했어요. 이거 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카톡에서 오가던 단톡방에서 오가던 얘기다. 근데 이게 워낙 파장이 큰 뉴스다 보니까 그 다음날 즉 월요일날 발표되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그냥 완전히 교육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또 바뀌냐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목요일날 어제 무슨 동아일보에서 또 특종을 올린 거예요. 실은 실제 맞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어떤 얘기를 현재 논의 중이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 다 수능 이원화, 내신 평가원 출제.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뭐 내신 수능 절대평가 3가지죠. 크게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 아직 중3들이 치른 28년도 입시가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32년 그 30년 또 지금부터 이제 8년 뒤 얘긴데요. 그렇죠. 8년 뒤에 입시를 미리 짜야 될 정도로 물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반론도 비판도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이주호 장관이 실은 예전에 학종 지지자였는데 지금 이제 아이비 지지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군부를 태우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의 반응을 보고
좀 반응이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학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이걸 좀 뭐랄까 한번 트라이얼 본론으로 띄워보는 거죠. 띄워보고 반응 봐서 야 좀 괜찮다 싶으면 공론화시키고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국교위만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국교위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교육부의 그렇죠? 예, 진짜 성대가 아니냐. 자기네들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능 절대평가, 수능 이 상대평가에다가 그것도 수학과학을 난이도를 어쩔 수 없이 낮췄지.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라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지지. 그러니까 대학교들은 불만이 있지.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는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데 등급 5등급제라는 현재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평가 체제가 도입되지. 그래서 자기네들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벌써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비판받을 일인데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8월 달에 최대 이슈가 됐어요. 그냥 수시와 수능과 관련된 이 모든 이슈를 잠재울 정도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전 원장님 보시기에는 글쎄,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기획이 시도된 거는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다른 분들의 대학 관계자를 들었는데 서울대 안에서도 실제 본고사 형태의 어떤 주관식 시험 형태의 어떤 그 형태가 기획이 된 적이 있다 하고 하는데 뭐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 환경에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는 이 교육 정책이 좀 따라서 변동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안이 안출이 돼서 나온다 한들 그 다음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년도 중3들은 현재 대통령이 체제와 현재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입시를 치르지만 이 30년도 이후의 입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치를 입시는 이건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정부의 교육 정책을 봐야 지금 전 대표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지금 현재 사실 만약에 순서가 맞다면은 현 정부는 당장 내년에 입시를 치를 때 입시에 그럼 통합과학으로 과연 변별력 있게 대학도 만족하고 그리고 학생도 덜 부담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는지를 진짜 자기네들이 머리를 굴려서 지금쯤은 예시문항이 나왔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중3부터 중2, 중1 그리고 초6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을 달래고 이 학생들한테 뭔가 정해진 것이 그대로 간다.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들 얘기는 갑자기 없고 갑자기 그 후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뭐 새로운 입시 체제를 또 만나게 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교육 어떤 환경, 인프라 과정이 접목돼서 이게 연결성 있게 좀 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너무나 뭐 미국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환경에 맞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보면 실질 정권 바뀌면 많은 것들이 뒤바뀌고 앞정권의 정책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한들 우리 국민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뀐다고 했을 때 기완성된 이런 교육 정책이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실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학교 측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학교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전부 다 국가가 낸다? 평가원이? 학교는 다 다르고 학생도 다르고 교과서도 다르고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험 범위로 똑같은 과정을 다 밟아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든 교과서 하나에 그리고 시험 범위가 다 비슷한 그런 형태로 획일화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교실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교환 이런 것도 통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 수업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들이 학생들 관리원으로 전락할 수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수행평가만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세특을 쓰라는데 아니 세특을 쓰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필평가의 권한인데 지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고 학생들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특을 써줘야 되는데 좀 지필평가에서 자기 선생님들을 가르쳐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또 세특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끔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갈무리가 돼야 되는데
외국의 그냥 기본 SAT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도입을 그냥 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충돌이 예. 명확하다 이거죠. 그쵸. 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심각한 교육적 혼란, 국가 대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혼란이 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게 이론적으로 저는 그래요. 교육과정 평가원 자체에서 석학들이 연구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네들이 우리 한국 정서와 어떤 그 환경을 감안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좀 그렇죠. 좋아해요. 제가 듣기로는 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그 나라 이상적인 교육제도에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비하적이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신 것들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한쪽 판은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어떤 한쪽 판은 유럽식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도대체 이렇게 아니 교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이 체제 수능에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한 문과형 수능으로 이과과정까지 치르는 이 형태의 수능과 그리고 내신 5등급제가 아직 뭐 정착 이거 뭐 한번 해보기 전에 벌써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되는 내년 형태의 또 흐름도 좀 지켜보고 수정 보완이 좀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급하게 이거는 시작도 전에 나왔던 얘기 이거는 좀 생각이. 공식적인 어떤 그 해명과 아니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서 이렇지 않다는 거를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사교육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일단 이제 기존에 우리 중심 사교육은 수능 사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학종과 관련된 사교육을 또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제3의 세력으로 저 아이비라는 걸 그쵸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제 바칼로레라고 그래서 과목별로 다 주관식으로 논술형 물어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 네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도 국제학교들이 다 아이비를 하기 때문에 아이비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대구에서 몇몇 교육청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아이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아이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도 아이비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아이비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비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5시간짜리 시험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처럼 우리는 지금 수능이나 논술이든 빨리 뭐 그냥 시간 단위 타임 어택을 해가지고 빨리 퍼즐처럼 어떤 퍼즐을 맞추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논술도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그쵸. 이과는 거의 수학과 풀이고. 그런데 아이비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한번 실험 설계를 해보라든지 아니면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라든지 그런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다 모든 생각을 수학과학까지도 다 생각을 쓰는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는 주관식 논술 시험이라 수학과학도 생각을 쓰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단답형으로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는 이제 실험 설계하는 테스트도 있고요.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비 시험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아이비 역시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말하면 지금 수능과 학종을 대체해서 아이비가 들어오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이 줄 거라는 기대는 마치 그쵸 우리가 15년 전에 학종이 등장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이 등장하면서 수능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들이 해결될 거라고 본 것처럼 너무 나이브한 기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입시의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뭐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꾼들 학부모의 열망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공교육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바꾸면 바꿀수록 그쵸 공교육은 불리하죠. 공교육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바꾸면 이게 또 아이비로 간다 그러면 또 사교육에서 또 아이비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비를 또 사실 일반 학교에서는 또 준비하고 아이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어떤 이게 교육부 장관의 공식적인 저거나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슬쩍 어디에 단톡방에서 이게 나왔다든 이런 식으로 군부를 때우듯이 한번 여론 반응 슬쩍 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가 교육계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게 자녀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형태로 저간의 과정의 교육 어떤 시스템과 제도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연구를 좀 깊게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토양과 토양급식, 예.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 예. 보니 혼란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예. 정책이 좀 입안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난장님은 이제 요 현재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러면 이제 전제잖아요.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해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수능의 전부는 아니라도 수능의 일부라도 이제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큰 변화의 축인데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걸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결국 논술형 평가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지금 챗GPT가 나와 있는 AI 세상에서 언제까지 오지선대로 정답 찾기를 가리킬 거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성하시고요. 그 자체의 사고력이 좀 어떻게 신장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나 객관식에 대한 어떤 적응도가 많다 보니 아이들이 사고력에 대한 부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그 시험 문제는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술이든 뭐 논술은 좀 무겁고 그죠? 약술을 가미한 형태로 나온다면 간단한 좋겠다. 생각 정도 쓰기 생각 표현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답안을 도출해낸 과정에서의 그 생각이 아이들의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전 원장님도 개인적으로 아이비 형태로 우리나라가 논술 형태로 바뀌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이 방법이 혼란을 두기 되게 쉽다. 그 상황은 지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가 시행하는 과정의 그 단계에서 이게 새로운 게 돌출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미 고교학점제는 확정돼 있고 5등급제 내신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미 사실 지금 영재고는 이미 입시가 끝났고 가구가 시작됐고 했는데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된 마당에서 지금 와가지고 또 한번 그걸 뒤집는 엄청난 이제 뉴스를 터뜨리면은 이미 준비한 사실 중3, 중2, 중1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나는 일반고 가야겠다, 나는 자사고 가야겠다,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또 한번 물론 이게 2032년부터라고 하지만 또 한번 또 변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32년이라고 말한 자체가 할 겁니다. 이유가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고 할 건데 그걸 누가 믿어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페이퍼워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종의 탁 그래서 뭐 슬쩍 그냥 기자들 가는 자리에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종의 페이퍼를 이렇게 해서 기자는 특정이라고 쓰고 맞습니다. 반응이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고도의 정치적 수수였던 조금 정말 교육은 작은 거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교육부과 근데 복교의 이런 그 과정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은 좀 말조심도 해야 될 게 사실 이게 퍼지면 사교육 시장에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난리 났죠. 이 아이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비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이비 사업가들이 이제 다 대치동으로 이제 올라올 날만 남은 거죠. 이렇게 어떤 이제 작은 한마디가 엄청난 이제 카오스 효과라고 해야 되나 나비 효과죠. 이런 게 이게 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작은 나비 효과가 아니죠. 이 정도면 아마도 제주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제주도에 인접되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고 또 모르죠. 평가원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도 제주도에 자녀를 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등등이 연결해서 우리도 이거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 차원에서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나오더라도 일단 노출, 표출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죠. 도입 여부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죠? 일단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진행 그걸 시행하는 방식 중에 뒤에 두 가지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다는 게
전 원장님의 말씀 같아요. 저도 네. 이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바뀌냐고 이제 걱정하고 기대하시는데 여하튼 일단 이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중학생 이상 학부모님들이 이 고교학점제 5등급제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연결해서 또 대학까지 이제 로드맵을 짜시는 그런 과정은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